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까지 했죠. 근데 세포 분열 중에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열인 생식세포 분열, 말 그대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동의어로 감수분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얘보다는 얘가 좀 단어가 짧잖아. 그래서 주로 얘로 앞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감수분열로 주로 의사소통을 할 건데, 자, 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체세포 분열과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죠. 일단 분열 전의 세포가 모세포고요. 분열이 끝난 딸 세포의 개수 자체가 달라요. 2개가 아니라 4개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세포고요. 딸 세포잖아요. 4개가 나오려면 분열을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안 되죠. 분열이 나뉘는 건데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되잖아. 그래서 총 2회 분열을 하고요. 또 모세포는 세포주기로 따지면 G원기인데 이 딸 세포는 모세포랑 내부 유전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G원기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전 좀 줄여서 딸 세포, 이게 딸 세포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모세포 하나랑 만들어진 딸세포 4개 중에 하나랑 내용물을 비교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유전 물질이죠.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줄어듭니다. 바꿔 말하자면 절반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생식세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 상태를 이미 앞서 배웠죠? 체세포랑 생식세포 비교할 때 상동염색체가 짝을 짓고 있는 게 체세포,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생식세포잖아. 그러면 분열하기 전에는 체세포인데, 즉 핵상이 2N인데 분열 끝난 얘네들의 핵상이 N이라면 당연히 염색체의 개수도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복제 여부가 똑같다면 DNA량도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은요, DNA량도 되고요, 염색체 개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세포로 따지자면 모세포는 염색체 개수가 46개인데 그에 비해서 생식세포가 끝난 딸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몇 개? 23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요 만들어진 게 결국은 생식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난자 같은 경우는 3개가 퇴화하고 하나만 난자가 되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벗어난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DNA 복제해서 분열하는 분열의 반복이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들 때는 분열 반복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 친구는 감수 분열 딱 해서 딸세포 만들어지면 끝입니다. 또 얘네들이 분열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오히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수정을 하죠. 합쳐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열 과정을 볼 건데요. 감수 분열은 분열을 2번 하기 때문에 감수 1분열과 2분열이 있습니다. M1이 감수 1분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기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이 거의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G1S, G2기가 있죠. 분열기의 가장 첫 번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기라고 하죠. 전기부터 설명을 할 건데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점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제는 2에는 4인 생물의 염색체를 볼 거고요. 염색체가 그러면 총 4개가 있겠죠.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두 쌍이 있을 텐데 체세포 분열하고 달리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나 합니다. 상동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체세포 분열 전기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위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붙는다, 즉 접합을 합니다. 그러면 요 이제 덩어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덩어리를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 형성은요, 감수 1분열기에만 형성이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감수 1분열기에만 형성이 돼서 이때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의 특징은 뭡니까? 염색체가 가운데 이제 일렬로 배열이 되는데 이 이가 염색체가 풀리지 않고 중앙 배열을 하기 때문에 역시 배열된 형태가 체세포 분열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죠. 방추산 당연히 동원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줄로 따지면 한 줄이었잖아요. 얘는 염색체가 몇 줄로 이제 서 있어요? 2줄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 상태니까. 그래서 중앙 배열이긴 한데
두 줄로 배열이 돼 있어서 형태만 봐도 체세포 분열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말기로 가보죠. 말기랑 후기. 후기는 방추사가 땡겨서 분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여기서 땡기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상상한 모양 그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상동염색체 볼 때 여기서 잡아 당기면 두 녀석이 헤어질 수밖에 없죠. 왼쪽으로 상동염색체 한 짝이 가고 오른쪽으로도 한 짝이 갈 겁니다. 작은 상동염색체도 마찬가지겠죠. 방추사 길이가 뭐 어쨌든 짧아질 테고요. 그럼 뭐가 분리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랑 얘가 분리가 됐는데 중기에는 원래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치? 요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건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무슨 관계입니까? 가운데 요 분리선을 기준으로 둘이 상동염색체 관계죠. 얘네가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요 과정을 자 상동염색체 분리라고 하고요. 체세포 분열할 때 분리가 됐던 거랑 확연히 다르죠. 분명히 체세포 분열할 때 뭐가 분리가 됐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리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자 말기에 만약에 딸액이 형성이 된다면 내용물이 어떨까요? 자 딸액이 두 개가 형성됐는데 자 오른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말기에는 이제 염색체가 풀리잖아요. 풀렸을 때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응축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 핵에 들어가겠죠. 응축했다라고 가정할 때 큰 염색체 하나랑 작은 염색체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상동이 아니잖아요. 얘 상동은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죠. 얘 상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짝이 안 맞는다. 감수 1분열로 인해 생성된 딸액의 경우에는요. 짝이 안 맞아. 이 말은 핵상이 어떻게 된다? 반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상 반감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 핵상이 몇 n입니까? 2n이죠. 자, 말기는 핵 하나당 핵상이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요. 흐름으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보면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먼저 여기서 왜 이가염색체가 형성됐는지 보라고. 이가염색체 형성된 이유가 이렇게 이가염색체 상태로 중기의 중앙배열을 하면 오른쪽 방추선 오른쪽 염색체, 왼쪽 방추선 왼쪽 염색체에만 붙게 된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잡아당기면은 염색 분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요 이가염색체 형성이 원인이고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과정입니다. 그러면 핵상이 반감된 거를 여러분들이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가염색체는요. 상동 분리에서 핵상을 반감시키기 위해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체세포 분열 때도 했는데 라지 A, 스몰 a라고 합시다. 중기, 후기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후기 그림이 주로 나오니까 여기다가 유전자를 한번 얹어 볼게요. 여기 라지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얘랑 얘는 상동이니까 이 위에는 진짜로 이번엔 대립 유전자가 있죠. 이 말은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여기에 스몰 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포 분열 그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한번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와닿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다음 내용이 있으나 공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열이 끝이 아닙니다. 자, 분열 과정에 있어서 이제 2분열기를 볼 차례인데요. 일단 아까 1분열이 끝나면서 핵이 나눠졌습니다. 그 두 핵 중에 하나의 핵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염색체가 응축을 할 텐데요. 1분열이 끝났으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좀 적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방추산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 아니고 감수 1분열기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염색체가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핵상이 n이죠. 그래서 n에서 시작을 하는 분열은 감수 2분열기밖에 없다는 거.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위에 전기. 자, 중기는 이제 중앙 배열할 텐데요. 염색체가 적으니까 좀 조촐하네요. 어쨌든 간에 중앙 배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고 봅시다. 방추사가 이제 동원체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배열이 한 줄로 돼 있으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체세포 분열할 때랑 비슷하죠. 그럼 뭐가 분리가 될지도 벌써 예측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앙 배열을 할 거고요.
자, 후기에 분리가 되는 모양. 예전에 이미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방추 사이 길이는 점점점 짧아지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뭐가 분리가 된 거예요? 염색체 하나만 보자면 요 가운데가 분리가 된 건데 얘랑 얘는요 복제된 염색 분체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말기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분열이. 그래서 따르기 형성이 되는데, 그죠? 안에 이제 풀리겠죠? 뭐 세포질 분열도 이제 시작이 될 테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풀려 있는 거 말고 응축되어 있는 걸로 가정해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끌려왔던 게 이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응축했다라고 가정하면 염색체 구성 상태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핵상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가 이제 두 개 있는 게 핵상 n이었죠. 2n은 4, n은 2잖아요. 얘도 염색체 개수가 따지고 보면 두 개죠. 그럼 얘도 n이 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차이는 DNA가 복제된 2분 염색체, 복제가 되지 않은 1분 염색체 차이지 염색체 개수는요, 동원체 세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이 말은 핵상의 변화가 없는 분열이다, 감수 2분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열이 끝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핵 하나만 본 거지, 1분열기에 이제 분열이 됐을 때 또 다른 핵, 얘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치면요, 좀 딸 핵이 몇 개가 형성이 돼요? 딸 핵이 총 4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감수 2분열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열되는 것은 체세포 분열하고 이제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할 때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게 이가 염색체 개념입니다. 그림을 여러 번 그렸지만 상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 관찰이 가능하냐. 앞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동이 붙어 있는 이 녀석은 언제만 볼 수 있어? 오직 감수 1분열기만 볼 수 있고, 더 정확히 따지면 전기에서 중기까지. 왜? 후기가 되면은 둘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가 염색체가 아닌 거지. 두 번째로 개수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개수. 지금 요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요, 제가 이제 개수 물어볼 수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염색체 개수, 그리고 염색 분체, 이가 염색체 개수도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림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내가 그린 그림. 얘 지금 염색체 몇 개예요? 동원체 개수 세면 되니까 2개가 나올 거고요. 염색 분체 막대기 개수죠. 막대기 몇 개 있어요? 4개. 이가 염색체는요, 염색체 개수가 아니라 덩어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덩어리 1개잖아.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이가 염색체 개수는요, 염색체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의 절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림 말고 사람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 1분열기로 봐야겠죠. 어차피 이가 염색체가 이때만 나타나니까. 감수 1분열기는 핵상이 2n이에요. 사람 염색체 개수 몇 개입니까? 46개죠. 염색 분체는 복제가 돼서 이제 92개일 텐데 이가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염색체 개수의 절반이니까, 자, 절반 때리면 몇 개? 23개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시기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가 염색체 개수? 이러시면 안 돼요. 감수 1분열기에만 볼 수 있다고. 그럼 사람의 감수 1분열기의 염색체 개수는 정해진 거잖아. 이가 염색체 개수는 염색체 개수 절반 때리면 된다고.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2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내용을 몇 분 한 게 없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범위가 정해져서 또 다음 내용은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잠깐 자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을 2가지 배웠으니까 두 분열 과정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뭐 이제 세포 주기가 한 바퀴 돌면은 분열이 끝나는 건데요. 시작이 취원기죠. 취원기라는 게요. 이제 DNA 복제가 되기 전이라서 염색체로 따지자면 1분 염색체고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핵상은 2N이겠죠. 그리고 S기의 DNA가 복제가 되면 염색체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복제된 염색 분체가 옆에 하나씩 더 들러붙겠죠. 그래서 2분 염색체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일렬로 중기에 배열이 되면 뭐가 분리가 됩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여기가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딸 세포에 각각 염색 분체 요거가 왼쪽으로 가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상태의 경우 모세포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포 주기에 어떤 명칭을 붙이면 시작이 G원기고요. DNA가 복제가 되는 게 S기고 복제가 되면 G2기 또는 이제 M기가 되겠죠. 염색체가 드러나면 M기죠. 분열이 끝나면 G원기라서 분열을 또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죠. 요것과 요거. 딱 이때 DNA량이 변하는 것이죠. 얘는 이제 DNA 복제라고 보시면 되고 DNA는 생략했어요. 얘는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 분리. 얘도 염색은 생략했었습니다. 분체 분리. 그러니까 DNA 복제하고 나서 염색 분체 분리하면 모세포랑 똑같은 달세포가 만들어지는 체세포 분열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일단 제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러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요 있잖아요. G1S, G2기 요 세 개는요. 간기예요. 염색체가 응축됐어요? 풀렸어요?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G연기부터 응축된 형태를 그렸잖아요. 이래야지만 염색체 구성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시험도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염색체를 제가 두 개로 시작을 했는데 생물마다 염색체 개수는 다르지만 대다수는 두 개보다 많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다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그려도 돼. 이걸 제가 이제 기본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죠. 그럼 46개면 몇 쌍이에요? 23쌍. 얘는 지금 한 쌍이란 말이야. 근데 한 쌍을 그렸으면 22쌍을 생략한 겁니다. 나머지 22쌍도 어차피 이거랑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쌍 가지고 분리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이제 전제 과정을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물리량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핵상, 그리고 핵상에 따른 염색체수, 그리고 염색체수 말고 분체수도 세봐야 되겠죠. 그리고 DNA 상들량을 한번 쭉 써볼 건데요. 핵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나 전부 다 상동의 짝이 맞습니다. 이 말은 2N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2N, 즉 DNA 복제랑 염색 분체 분리 같은 경우는요. DNA량에 영향은 주지만 염색체 개수에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 개수는 제가 그린 거는 지금 두 개긴 한데요. 실제로 두 개보다는 더 많은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6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핵상이 2N이니까 염색체 개수가 다 똑같이 6개가 되겠죠. 나중에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한 거야, 가정. 그리고 염색 분체 개수를 오른쪽 괄호 안에 쓸 건데요. 어렵지 않죠? 요 첫 번째랑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분 염색체라서 염색체 개수와 염색 분체 개수가 같은데 DNA가 복제됐을 때는 2분 염색체니까 염색 분체 개수가 2배가 되죠. 그래서 염색체 개수의 2배이거나 같을 겁니다. 6, 12,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DNA량을 따져볼 건데 DNA량은 뭐랑 비례합니까? 염색체가 아니죠. 염색 분체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니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G원기 때 DNA량을 2로 보겠습니다. 62, 6에 비례해서 쓰면 되겠죠. 2, 4,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체세포 분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중 후 말기로 분열기를 자세히 나눠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포 주기 전체에 있어서 크게 DNA량이 변하는 사건 두 가지, 즉 DNA 복제와 염색 분체 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염색체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이때 물리량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전중 후 말기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사실상 체세포 분열보다는 감수 분열이 훨씬 많이 나오죠. 분열을 2번 합니다.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G 원기고, 자, DNA 복제를 하면 2분 염색체가 되는데 1분열기에 뭘 분리합니까? 상동 염색체를 분리하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세포는 이렇게 염색체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실제로 하나는 아니고요. 상동 한 쌍 중에 한 짝씩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2분열기에는 염색 분체를 드디어 분리해서 2분 염색체가 1분 염색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염색 분체 하나짜리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시기부터 정리하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G 원기, 그리고 요게 S기. 자, DNA가 복제가 되면요. G2기 또는 M 원기, 그 다음에 M2기, 마지막으로 이제 딸세포가 됩니다. 요 딸세포 기호는 제가 의사소통할 때 빨리 하려고 정한 거예요. 물론 딸세포 영어로 하면 요게 약자가 맞긴 맞아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될 거고요. 사건은 처음에 DNA 복제를 한 다음에 먼저 분리하는 게 상동 분리죠. 상동 분리. 마지막으로 자,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개 좀 따져 볼게요. 자, 핵상하고 염색체 수 따지고 분체도 한번 따져 보고요. 마지막으로 DNA량까지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핵상은요, EN, 그 다음에 EN,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쭉 훑어보세요. 핵 한 개씩 보는 겁니다. EN, 여기서부터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N이 됩니다. 염색체 개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EN일 때 6개라고 따지면, 자, EN은 6이 되고 N은 3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염색 분체 개수인데 1분 염색체냐, 2분 염색체냐만 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1분 염색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중에서 몇 번째랑 몇 번째예요? 1분 염색체 찾으세요. 몇 번째? 첫 번째랑 네 번째죠. 그럼 염색체 개수랑 똑같이 분체 개수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염색 분체 개수가 2배이기 때문에 12개, 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DNA량 한번 들어가 볼게요. DNA량은 언제나 염색 분체 개수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시작이 2면은 62, 63하고 비례했었을 때 2, 4, 2, 1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시기를 던지던 간에 그 시기에 요 핵상, 염색체 수, 염색 분체 DNA량이 몇이 될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떤 시기인지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분명히 요 4단계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또 시기가 뒤죽박죽 나와도요. 요 4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의 상대값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틀 안에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형 자체가 더 어려운 유형, 대립유전자를 이용한 유형,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더 배워야겠지만 단순하게 요 값을 이용해서 시기를 나열하는 그런 문제들은 요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여기 공간 때문에 정리하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DNA량 그래프를 뭐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체세포 분열, 아래다가 이제 감수 분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제일 중요하죠. 자, 가로축은 그냥 시간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분열의 진행으로 보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세로축은 뭐냐면 DNA량입니다. DNA량. 마찬가지고. 자, 먼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분열 과정에 따르면은 DNA량은 어차피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G 원기를 제가 2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시작을 해봅시다. DNA량이 2에서 멈추면 안 되고 복제를 해야 되죠. 자, 복제를 하면 DNA량이 4가 되겠죠. 도중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다시 세포 하나당 DNA량이 2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염색체 기본꼴을 그리자면
복제 전에는 1분 염색체인데 복제가 되면 2분 염색체가 되고요. 염색 분체를 분리하면 모세포랑 똑같은 딸세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1분 염색체는 막대기 하나, 2분 염색체는 X자로 더 모식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그리는 것도 힘들잖아. 조금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세포 주기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좀 매칭을 시켜보면요. 복제하기 전이 G1기죠. 자, 복제 도중이 S기고요. 복제가 되면 G2기고요. M기의 DNA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G1기가 됩니다. 요게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량 변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분열을 2번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변하겠죠. 먼저 마찬가지로 2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간기는 똑같으니까요. DNA가 복제가 되는데 M1기에 한번 떨어지고요. M2기에 한번 더 떨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A 복제가 안 됐다가 DNA 복제가 되는데 먼저 이 떨어지는 게 체세포 분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수 1분열기에 상동을 분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핵에 들어가서 이런 N인 이제 세포가 되고요. 감수 2분열기에 염색 분체 분리를 해야지 이제 1분 염색체인 생식세포, 딸세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주기에 어디에 속하냐면 처음이 G1기고요. DNA가 증가하는 게 S기고 이때가 G2기죠. M1기에 한번 떨어지고 M2기에 한번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죠? 그런데 이걸 설명하고 나면은 약간 관찰력이 좋은 학생들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세포 분열하기 전에 세포 주기를 했는데 그때는 DNA량이 떨어지는 기점이 M기가 아니고 M기는 DNA량이 무조건 많다고 했어요. 떨어지면 G1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M기 도중에 떨어지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친구들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머릿속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교과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것도 그렇게 되고요. 꼭 고등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가도 그런 식으로 DNA량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 주기 할 때는 세포당 DNA량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때는 세포당이 아니라 요게 이제 핵당 DNA량.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그래프는요. 세포 분열을 보는 게 아니라 핵 분열을 보는 겁니다. 핵 분열.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핵이 먼저 분열을 해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M기 도중에 핵 분열이 끝나기 때문에 핵당 DNA량이 떨어지고요. 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는 M기 끝이 맞아요. 이때 이제 세포당 DNA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요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지금 세포는 아직 분열을 안 하고 핵 분열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핵당 DNA량은 2가 되고 이제 세포의 DNA는 4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은요. 이 그래프를 볼 때 이 그래프의 각 지점이 세포 주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매칭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전체가 2N인데 이제 감수 분열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핵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여기 첫 번째 떨어지기 전까지가 2N이고요. 이 이후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감수분열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요. 근데 감수분열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립유전자 개수 맞추는 정말 중요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배운 내용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4로 넘어가면 개념 살피기. 중기의 세포가 3개가 있는데요. 같은 생물의 세포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핵상 2N일 때 염색체 개수가 4개라고 합니다. 그럼 가나다가 어떤 분열의 중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핵상이 2N이죠. 4개니까. 짝도 맞죠. 근데 염색 분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죠. 얘는 이가 염색체 형성한 것만 봐도 무조건 알아야죠. 감수 1분열. 얘는 뭐야? 염색체 개수가 이렇게 적어. 지금 핵상이 반감돼서 그렇죠.
n에서 시작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 감수 2분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후기 그림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중기 그림이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자, 개념 살피기 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괄호 안에 이제 채워야겠죠.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왜냐면 아까 필기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 근데 그걸 보고 옮겨 쓰면은 글씨 연습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채워본 다음에 아까 필기했던 거랑 서로 숫자 매칭해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고 핵심 자료 P, 핵심 자료 A가 지난 시간에 했죠.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당연히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고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이게 이제 뭐 두 가지 형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 쌍의 유전자를 나타낸 겁니다. 두 쌍의 유전자. 그리고 디귿에는 라지 A와 라지 B가 모두 존재한다. 이런 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염색체의 기본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기본꼴이라는 것은요. 상동 염색체 한 쌍을 기준으로 구성 상태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1분 염색체고 요게 이제 2분 염색체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의 n인 세포를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기역과 니은은 짝이 맞으니까 2n이고 리을 디귿이네. 요거 바꾸면 좋을 텐데 어쨌든 디귿 리을은 n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자, 기역 세포와 염색 분체 개수가 같은 세포. 기역은 지금 기본꼴 기준으로 염색 분체가 막대기죠. 막대기가 2개입니다. 그럼 막대기가 4개고 2개고 하나니까 기역하고 똑같은 건 리을이죠. 그래서 리을 들어가면 되고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가진 세포를 모두 골라 기호로 쓰시오. 자, 유전자형에 따르면요. 여기에 이제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가 있고요. 위치는 임의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라지 B 스몰 B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염색체 하나의 라지 A랑 라지 B가 꼭 같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아예 다른 염색체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염색체가 23쌍이잖아. 그럼 A랑 B가 같이 있을 확률보다 따로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지. 하지만 유전자가 2쌍이라고 해서 염색체도 2쌍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지저분해지고 푸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그냥 한 쌍의 유전자를 다 그리되 A를 볼 때는 A가 있는 염색체, B를 볼 때는 얘가 B가 있는 염색체라고 그냥 상상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DNA가 복제하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다 2배로 유전자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2개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뭐가 왔을까요? 상동이 분리가 되면요. 대립 유전자도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라지 스몰 중에 하나가 오고 B도 라지 스몰 중에 하나가 왔을 겁니다.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디귿에는 라지 A와 라지 B가 모두 존재한다. 여기가 아니네. 디귿이. 헷갈릴 뻔했다. 여기에 라지 A랑 라지 B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애초에 라지 A랑 라지 B가 왼쪽 라인으로 가고 오른쪽으로는 스몰 A와 스몰 B가 같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스몰 A를 가진 세포를 골라래. 그럼 스몰 A를 기역 갖고 있고 니은 갖고 있고 리을 갖고 있는데 디귿은 없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것만 지우면 되겠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니은이 리을이 될 때 뭐가 분리가 되는데 염색 분체? 니은이 리을이 될 땐 여기가 분리가 되죠. 여기 염색 분체 분리가 아니잖아. 얘랑 얘가 상동 염색체인데요. 그럼 상동 분리라고 해야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개수는 기역과 디귿이 같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분 염색체는요.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 하면 1이 나오고요. 2분 염색체는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가 2개씩 있으니까 무조건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염색체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은 1분 염색체, 디귿도 1분 염색체, 둘 다 요 값이 1, 1이 나오겠네. 그럼 같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립전자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니은과 리을이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니은은 스몰 A가 몇 개입니까? 원래 하나로 시작했는데 복제돼서 2개가 있죠. 그럼 니은은 2개가 있고요. 리을도 스몰 A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그럼 같다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기억과 리을이 같다. 자, 라지 A와 스몰 b를 더한 값이 기억과 리을이 같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라지 A가 하나고 스몰 b가 하나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리을은 라지 A가 없어. 왼쪽으로 갔잖아. 대신에 스몰 b가 두 개 있네. 0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은 둘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개니까. 자,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감수분열이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준킬러로 나옵니다. 완전 킬러는 이제 유전이고요. 준킬러로 나오고 오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다음 강의 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감수분열 제가 3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